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제 많이 쓰느냐면은 어떤 변수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게 옛날에 연구한 겁니다. 2002년도 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온라인 게임이 막 나왔을 때요. 리니지 2 나올 때. 여러분들은 구경은 해보셨나요? 리니지 2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몇 살 때? 한 10살? 10살 때인가? 그 정도 됐나? 안 됐나? 2002년도면 몇 살이에요? 2002년. 하여튼 그때입니다. 제가 그때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그 회사하고 게임 한 건데 뭐냐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게임을 사람들이 계속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럼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지 연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된 변수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도구예요. 아바타. 여러분들 그 아바타 알죠? 지금은 이제 다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소해서 아바타도 뭔지 모를 때예요. 요즘은 아바타라는 용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바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 모양하고 실제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연구한 거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 뭐냐면 게임을 할 때 그 여러분들 뭐 보상 칼을 얼마짜리를 빨리 주느냐 안 주느냐 레벨에 따라서 뭘 해주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면 보상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오히려 늦게 해주는 게 사람들이 몰입할 거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뭔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보, 게임을 하면서 정보를 밑에 텍스트로 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해주면 알아서 잘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디자인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게임에 3D 게임이 없었어요. 전부 다 갤러그 이런 거 할 때니까. 그래서 이거를 3D로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3D가 나온 게 2002년도, 2003년도 때예요. 제가 연구 막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공동체는 이제 길드. 그래서 공동체 일제 길드 같이 모여해서 길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5가지 중에 뭐에 사람들이 게임을 몰입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봤어요. 그럼 아까 전에 봤던 X가 여러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이에요. 내 목적은 뭐냐면 뭐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5개 변수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변수지?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떠나가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볼 건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분석 죄송해요. 들어가야지 참. 새로 오픈하기 위해서 공고 MREG 멀티플 리그레션 해서 09번 데이터 09번 데이터 자 얘를 열게 할게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막 뜨죠? 이 설문 문항이 있는데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5개만 쓸 거예요. 요것만. 원래 이런 것들 설문 문항은 나중에 이제 요인 분석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 5개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선형. 분석, 회귀 분석, 선형. 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몰입이죠. 얘를 종속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부터 해서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 정보, 공동체, 도구, 보상 요걸 넣겠습니다. 5개 변수가 몰입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어떤 변수가 영향이 있는 변수고 어떤 변수가 영향이 없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계량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기술 통계, 뭐 R제곱 변화, 공성성 진단 여기 있어요.
기술 통계하고 공성선 진단만 이렇게 해주시고, 더빈-왓슨하고 케이스별 진단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분석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경영에서 하는 통계분석 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빼고요. 안 할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옵션도 있고요. 그냥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뭐냐면 입력은 관련된 5개 변수를 다 집어넣고 뭐가 영향이 있고 영향이 없는 거를 보겠다 이거예요. 후진 전제는 뭐냐면 후진은 다 집어넣고 필요 없는 변수를 빼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씩 관련된 변수를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다 집어넣고 그 중에서 뭐가 의미가 있고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력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력으로 많이 해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간에 ANOVA부터 보겠습니다. ANOVA. 자, 우리가 5개의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어떤 회귀 직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귀 직선이 진짜 유의하냐, 설명력이 높으냐 봤더니 ANOVA 분석 볼게요. 설명력이 20배나 더 높게 나왔네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옆에 0.0000 이게 제로가 아니다 라는 거니까 0.0000 높게 나왔죠. 그럼 얼마만큼 설명력이 높으냐? 0.361만큼, 36%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즉, 이 5개 변수가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는데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를 36%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주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NOVA가 0.000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5개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라도 0이 아닌 변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볼게요. 어떤 게 0이 아니냐, 0이냐, 이걸 볼게요. 이걸 보시면 이거예요. 디자인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는 순서는 ANOVA를 보는 거야. 제일 먼저 ANOVA. ANOVA를 가지고 유의 확률이 0.000인지 확인하고 0.000이면 밑에 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ANOVA 분석하고 똑같죠? 자, 그랬을 때 디자인은 0이냐, 정보는 0이냐, 관계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니까 관계가 없으면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제일 끝에 와서 유의 확률을 보면 되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걔는 관련이 없는 거죠. 0이니까. 0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라 그랬죠? 귀무가설은 관계가 없다. 즉 0이다. 이 얘기죠. 디자인은 몰입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그죠? 0.05보다 작으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그죠?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보다 확률이 작으면 차이가 있다. 그룹 간에 0.05보다 또 작으면 관계 검증에서는 두 변수는 관계가 있다. 0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얘는 값이 관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봤더니 5개 변수 모두 다 0.05보다 작네요. 그럼 5개 변수 모두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제가 그 중에서 관계가 있는 것만 뽑아온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건 제가 뺀 겁니다. 원래 한 10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관계가 있는 것만 제가 뽑아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느라고 제가 뿌려 넣어준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제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제가 돈이 우리 회사가 1억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한 군데다가만 집중 몰빵해야 돼. 어디다 해야 돼요? 어떤 거를 해줘야 되죠? 5개 중에.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일단 B를 봐야 돼요? 베타를 봐야 될까요? 이때는 베타를 보는 겁니다. B는
예측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우리는 예측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 이렇게 기준을 하면 돼요.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집어넣고 예측할 때는 베타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값들을 서로 변수들을 비교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예측할 때는 베타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구분이. 자, 지금은 우리는 무슨 목적이죠? 5개의 예측하는 게 아니고 5개의 변수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지 이걸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B하고 베타 중에 베타를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값을 봤을 때 제일 큰 값이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가 제일 크죠? 뭐가 제일 커요, 이 중에서? 디자인 요소. 그죠? 디자인이 가장 값이 높죠? 자, 그러면은 게임을 몰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디자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3D, 2D에서 3D로 바꿔줘야 되겠죠? 2002년도에 게임이 다 3D로 바뀌었어요. 제 연구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여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에다가 3D로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디자인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그 게임 회사도 3D로 바꿔줬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중요시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전략을 세웁니다.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이런 걸 해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집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됐죠? 요 옆에 VIPF 다중공선성은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 5개의 변수가 서로 다 독립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 신발 사이즈, 왼쪽 신발 사이즈 변수가 2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거의. 그죠? 의미가 없죠? 근데 데이터를 막 집어넣는 거는 값이 올라가요. 설명력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걸 이제 검증해 줄 때 쓰는 건데, 값이 이제 10 이상 높아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값이 작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는 이제 빠졌는데 말을 쓸 때는, 우리,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우리 연수 문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해석은 달려 있어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뭐냐면, 제일 먼저는 뭐예요? 이 5개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영향력이 있는 변수냐. 5개 다 의미가 있죠? 그죠? 5개 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얘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2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5개 중에 의미 있는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변수 써주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5개 변수가 다 의미가 있죠. t값은 우리가 거리를 했을 때 2보다 미만으로 떨어지면 되죠. 높으면 되죠. 참, 높으면. 그 얘기입니다. t를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p값을 써줘도 되고. 똑같아요. p가 0.0000, 얘는 0.000, 뭐 이런 식으로 p를 써줘도 되고, t를 써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